이해하셔야 해요. 그 집은 가치가 없어요. 낡고 오래된 벽돌 더미는 당신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의 위치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냥 집이 아니야, 민서. 그곳은 저의 어머니가 저를 성장시키기 위해 일생을 바치신 곳입니다. 할머니의 추억이 다 담겨 있는 곳. 그런데 추억으로 살 수 있어요? 아니면 당신은 영원히 여기 있으면서 나를 끌어내리고 싶나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지훈입니다. 밖에서 보면 제 삶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붐비는 도시 한가운데 있는 작은 아파트, 그리고 병원과 집 사이를 규칙적으로 돌며 세월이 흘러갑니다. 고요해 보이지만 가끔 내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그냥 존재하는지 궁금하게 만든다. 하지만 제 모습을 형상화한 어머니 혜자 할머니를 아신다면 아마 다르게 생각하실 겁니다. 몸집이 작지만 의지가 큰 여자. 그녀는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선생님입니다. 할머니는 나를 소박한 밥과 굳은 손으로 키울 뿐만 아니라 삶이 그녀를 아무리 파묻어도 사랑과 끈기가 넘치는 마음으로 키웠다. 어머니는 쉬운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싱글맘이 된 그녀는 상냥한 엄마이자 든든한 아버지였다. 그녀는 단지 내가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를 나르고 빨래를 하고 시장 안을 청소하는 것까지 남들이 하기 싫은 모든 일을 했다. 저는 아침 일찍 어머니가 어두울 때 집을 나가셨고 저녁에는 어머니가 무거운 손과 흙냄새를 풍기며 돌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녀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끈기 때문에 제 인생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 인생이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마다 어머니의 빛이 길을 인도하지만 때로는 너무 밝아서 내가 피하고 싶은 것에 직면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 빛은 단순한 격려나 보호가 아니다. 때로는 엄한 말들이기도 하고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교훈들이기도 합니다. 내가 시험에 실패해서 중간에 포기했을 때처럼 그녀는 나를 위로하지 않고 반지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나도 널 믿을 수 없어. 하지만 오늘 포기하면 내일 내가 극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혜자 할머니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이 약할 때도 있었고 화날 때도 있었고 사소한 일로 저와 다투기도 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방문하지 않고 병원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불완전함이 그녀를 저와 더 가깝고 진실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피곤한 순간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강하다는 것은 결코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후에 일어서는 법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흔히 상실과 희생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사셨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유감으로 말한 적이 없다.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제가 그녀의 삶을 더 힘들게 할까봐 걱정하실 때 제게 말씀하셨죠. 내 인생은 너야, 지훈아. 엄마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면 널 선택하겠지. 그 말들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맴돌고 있고 그녀의 힘, 희생,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압력이기도 해서 때때로 저는 그녀가 준 것을 결코 충분히 보답할 수 없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것이 어머니로부터 오는 빛이 때때로 너무 밝아져서 나 자신의 숨겨진 구석에 직면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치 없는 느낌, 그리고 제가 그녀의 마음을 배신할 수 있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서울의 붐비는 병원부터 매일 저녁 불어오는 작은 아파트까지 제 삶은 항상 어머니의 흔적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수록 그녀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덜 알게 되었다. 그녀가 공유하지 않은 비밀, 고통은 모두 그 강렬한 눈빛 뒤에 숨겨져 있다. 그리고 그녀가 저를 영원히 떠났을 때 저는 더 잘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저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복이 심하고 희생적이며 힘있는 삶을 살아온 어머니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인생의 큰 폭풍을 겪은 사람이지만 파도가 자신을 굴복하게 한 적은 없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 결코 이야기하거나 한탄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제가 다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강한 의지와 끈기로 조용히 한 발짝 한 발짝 받아서며 맞섰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은 종종 조용히 일어났고 누군가의 눈에 띄거나 인정을 바라지 않고 조각상의 작은 세부 사항을 끈기 있게 조각한 잔인과 같았다. 추운 아침이었고 어머니는 일을 하기 위해 동트기 전에 집을 나가셨고 나를 아침 식사로 남겨두셨다. 엄마가 나에게 새 책을 사주기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 오래된 신발을 직접 수선할 때입니다. 엄마가 내가 학교에 갈 수 있는 충분한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굶는 날들이다. 그런 것들은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라면서 어머니의 행동 하나하나가 무한한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은 항상 내 안에 깊은 인상을 남긴다. 엄격한 가르침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 어머니가 살아가는 방식, 사랑하는 방식, 어려움에 직면하는 방식을 통해 서서히 스며드는 교훈이다. 나는 어머니가 실패 후 빈말이 아니라 동정으로 나에게 조언했던 때를 기억한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 엄마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모든 단어들이 그녀의 삶을 포장한 것처럼 무게를 실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치는 교훈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다. 그것들은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지침인 내가 걷는 길을 비추는 등대와 같다. 어머니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고 가르치셨지만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면 항상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 어머니는 그 말을 하지 않았지만 비바람에 파묻혀도 항상 똑바로 서 있는 삶인 그녀의 삶을 증명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든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일하느라 바쁘고 삶의 압력에 지쳐도 항상 어머니가 겪으신 희생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하신 일들뿐만 아니라 어머니께서 제게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는 법, 남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가장 어두운 날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엄마의 이야기, 즉 힘, 사랑, 불굴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제가 한 번도 묻지 못했던 비밀과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정돈된 봉투로 제 손에 배달된 것이 아니라 제가 자랐던 작은 집, 평화로운 시골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집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벽 구석구석, 창문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이제 어머니가 떠난 후 시간이 멈춘 것처럼 이상할 정도로 텅 비고 조용하다. 나는 병원에서 긴 근무가 끝난 후 그 집으로 돌아온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갑자기 남겨진 듯한 도시 생활에 바쁘고 걱정은 많은 추억의 자리를 양보한다. 퇴색한 나무 문 앞에 서면 마치 어렸을 때처럼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편지는 거실에 오래된 나무 탁자 위에 깔끔하게 놓여있다. 그곳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종종 앉아서 내 옷을 수선해 주거나 때로는 적은 지출을 열심히 계산해 주곤 했다. 그 편지는 엄마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말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살아있을 때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그녀의 내면 세계를 열어주는 문과 같았습니다. 변색된 종이에 적힌 낙서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그녀의 삶과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빛으로 되돌아보게 해주는 조각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내가 결코 잊지 못할 한 문장으로 시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나는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왔다고 믿는다. 그 이후로 모든 문장은 저를 과거로의 여정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잊고 있거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한 진실, 기억, 교훈을 마주하는 여정이었죠. 이 이야기는 제 어머니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편지가 저를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를 기억에 숨겨진 구석, 내 마음의 어두운 구석으로 안내하여 마침내 빛을 찾았습니다. 용서의 빛, 사랑과 회복의 빛이었죠.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는 제가 배운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으시지만 마지막 교훈을 주신 어머니께 드리는 제 감사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6살 때 돌아가셨고
엄마와 딸은 파란만장한 삶의 한가운데에 어정쩡했다. 그것은 큰 손실이지만 나는 그것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리다. 그날부터 어머니 혜자 할머니는 저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이자 아버지이자 삶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부양하기 위해 부천의 한 양복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셨다. 꼼꼼함과 인내심이 필요한 힘든 일이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다. 나는 여전히 거친 천 조각과 바늘로 몇 시간 동안 접촉했기 때문에 단순한 작업복, 거친 손을 입은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한다. 그 손의 작은 균열은 그녀가 겪어야 했던 땀방울과 모든 고통을 기록한 지도와 같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시는 밤은 항상 내가 가장 고대하던 순간이었다. 나는 종종 창가에 앉아 하숙집으로 가는 작은 길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익숙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어머니가 들어오실 때 지친 눈, 천으로 된 옷깃을 여미셨지만 저를 보면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그녀의 모든 어려움이 나를 위해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피로를 풀어주는 것 같다. 나는 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서둘러 준비했던 간단한 저녁 식사를 기억한다. 그것들은 보통 김치와 함께 먹는 밥, 싱거운 야채 국 한 그릇, 또는 때로는 반으로 쪼갠 삶은 달걀일 뿐이다. 하지만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엄마는 항상 내가 가장 풍부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할머니는 나에게 더 많은 흰쌀밥, 가장 어린 야채 조각, 또는 냄비에 남은 마지막 국자 숟가락을 양보했다.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많이 먹어라, 라고 엄마가 종종 말씀하셨다. 부드럽고 조금 재촉하는 말투였다. 어렸을 때 저는 순진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저 무심코 즐겼고 조금 더 나이가 들 때까지는 어머니가 저를 위해 음식을 좀 더 사는데 돈을 모으기 위해 점심 내내 굶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빈 그릇을 들고 미소를 지으시지만 눈에는 이름을 부를 수 없는 피로가 쌓여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 나는 엄마 안 먹어? 라고 물었다. 엄마는 그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엄마, 공장에서 먹어. 그냥 먹어. 하지만 나중에야 제 삶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었을 때 저는 어머니가 언급하신 공장 식사가 오후 교대 근무를 위해 급히 먹는 라면이나 싸구려 빵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번은 흔치 않은 호기심 속에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세요? 저는 아직 인생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어머니의 머리를 멈추게 했고 거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영원히 기억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두 눈은 특이할 정도로 견고함과 온화함을 빛냈고 그 당시 나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넌 내 전부니까 라고 그녀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서 말했다. 단단한 말뿐이지만 그것은 모든 사랑과 희생, 그리고 어머니가 그녀의 마른 어깨를 짓누르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어가는 이유를 포장하는 것과 같다. 그 세월은 삶이 나와 내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쉽게 주지 않을 때 힘든 날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주신 비상한 사랑과 힘을 가장 잘 느낀 날이기도 했다. 노동으로 글린 피부에 새겨진 어머니의 거친 손과 작은 균열은 재봉틀에서 낯선 고객을 위한 옷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조용히 조금씩 내 미래를 건설했다. 엄마가 열심히 만든 모든 바늘과 바늘은 내 인생의 기초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지친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무한한 희망과 상냥함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은 불평한 적도 원망한 적도 없고 항상 은근히 나를 격려했다. 때때로 저는 엄마가 저녁 식사 후 조용히 앉아 내일에 대한 걱정에 대해 생각하는 것처럼 눈을 멀게 보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제가 엄마라고 부르기만 하면 어머니는 제가 소중히 여기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금방 돌아오실 겁니다. 그 순간들을 떠올릴 때마다 콧대가 메워진다. 내가 자랄수록 엄마가 하는 일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의 상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머니의 희생은 내가 그 세월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다. 그것은 나에게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알고 끊임없이 노력할 줄 알게 해주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가진 모든 좋은 일은 어머니의 끝없는 노력과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엄마는 항상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 시장에 갈 때 엄마는 가장 싸고 간단한 것만 골랐다. 나 자신을 위한 새 옷은 어머니가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치이다. 내가 아는 모든 비싼 수업료에 이르기까지 어머니가 번 모든 돈은 내가 며칠 밤을 자지 않고 걱정하게 만들었다. 한 번은 반 친구들처럼 운동화 한 켤레를 원했었던 기억이 난다. 엄마는 그 신발을 사기 위해 몇 밤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고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배달했다. 내가 친구들에게 기꺼이 자랑했을 때 나는 어머니가 충분한 돈을 벌기 위해 어떻게 자신의 식사를 잘라야 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할머니 덕분에 제 꿈을 좇을 수 있었고 의사가 될 수 있었다. 내 손에 있는 자격증은 어머니가 쉬지 않고 일하셨고 땀방울과 간단한 침대에서 짧은 잠을 주무신 수년간의 결과물입니다. 나의 성공은 어머니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를 우연히 만든 것도 바로 그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일, 긴 교대, 회의, 상담 등으로 더 바빠졌다.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며 더 이상 제 걱정을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제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는 점점 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어요. 짧은 전화, 드문드문 집에 올 때마다 엄마가 이해해 주시고 저를 비난하지 않으실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늦기 전까지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어느 날, 긴 교대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평생을 살았던 방식처럼 작별 인사도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자란 작은 집에 서 있을 때 저는 갑자기 집에 있는 작고 낡은 가구와 물건들이 어머니의 흔적과 저를 향한 그녀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오래된 스웨터는 여전히 옷장 구석에 깔끔하게 접혀 있고 신발은 닳았지만 엄마는 매일 신는다. 그리곤 기억 속에서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제 업적이나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도 저의 것입니다. 저의 존재, 함께 식사, 어느 날 오후 앉아서 어린 시절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에게 다시 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 후에는 내 마음을 영원히 짓누르고 사랑은 우리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반대적이고 총명하고 야심만만한 여성 민서와 결혼한 후로 제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서슴없이 말하는 타입이다. 그녀는 내가 성공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미지까지 반영하기를 원한다. 완벽하고 부유하며 고급스러운 가족. 민서는 인천에 있는 어머니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난색을 표했다.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인 페인트 칠이 된 벽과 시간에 물든 가구가 있는 작은 골목에 자리 잡은 낡아 빠진 집. 이 집은 너무 좁고 노후했다고 그녀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말했다. 나는 다소 어색함을 느꼈지만 그곳이 나의 어린 시절과 추억이 깃든 곳이라고 그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민서는 그런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이 집을 팔아야 합니다. 라고 그녀가 저녁 식사 중에 제안했다. 판매된 금액은 강남에 더 큰 집을 사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명문 병원의 의사이고 그런 동네에 사는 것이 당신과 우리 모두에 더 적합합니다. 고급스러운 고층 건물과 비싼 동네를 가진 강남은 민서가 항상 갈망했던 성공의 상징처럼 보인다. 그녀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는 곳에서 살 필요가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제게 인천의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곳은 제가 그녀의 사랑과 희생을 받으며 자라온 건설과 보호에 평생을 바친 곳이에요. 벽 하나하나, 집 구석마다 어린 시절의 나의 웃음부터 그녀가 준비한 식사를 하는 날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눈빛까지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민서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마도 그녀는 내가 그 집에 애착을 갖고 있는 감정적 가치를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 그것은 단지 낡아 빠진 재산일 뿐이며
그녀가 우리를 위해 건설하려고 하는 새로운 삶에 존재할 자격이 없다. 인천의 집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부부간의 말없는 갈등으로 변해가고 있다.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기억의 일부분으로 그곳을 간직하고 싶지만 민서는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에 걸린 돌로 보고 있다. 민서의 기대와 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양측의 압박은 나를 상반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저는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지만 제 결혼 생활에서 조화를 깨뜨리고 싶지도 않아요. 내 마음속에는 인천의 오래된 집은 그저 거처하는 곳이 아니라 엄마가 가르쳐준 사랑과 희생, 가치의 상징이다. 하지만 민서의 커져가는 야망과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변화 사이를 유지하기에 충분할까요? 저는 몰랐고 제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모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나는 그 집을 파는 것을 상상할 수 없. 얼마나 많은 추억이 쌓이는 곳이며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평생 어머니의 이미지에 집착하는 곳. 하지만 민서는 쉽게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인천의 낡아 빠진 집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부적절한 동네에서 사는 것의 어려움이나 강남으로 이사하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을 언급한다. 생각해봐 라고 그녀는 부드럽고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하곤 했다. 그 집은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더 멀리 생각해야 한다. 민서의 말은 큰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계속 반복해서 마치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점점 나의 견고함을 침식해 갔다. 끝없는 논쟁에 지치기 시작했는데 한쪽은 어머니와 옛 가치관, 다른 한쪽은 민서와 현대 생활의 기대감이라는 두 세계 사이에 서 있다는 느낌 때문이다. 아내가 불만족스럽게 살아야 하는 동안 나만의 기억 때문에 그 집을 영원히 유지하는 것이 이기적인지 궁금하다. 나는 집을 팔려는 의도로 기울기 시작했다. 나는 이것이 단지 나만의 결정이 아니라 가족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변명한다. 나는 민서와 우리가 가질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 엄마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 어쨌든 엄마는 저를 위해 항상 희생을 하셨고 제가 작은 가족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을 때 저를 비난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 자신을 설득하려고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는 이것이 어머니를 다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집은 단지 살 곳이 아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삶의 전부이며 어머니가 나를 위해 싸웠던 세월의 증거이다. 집의 모든 벽, 모든 작은 구석에는 어머니가 직접 만든 수건, 그녀가 자주 앉아 옷을 깁는 낡은 책상, 어머니의 온화한 미소가 있는 가족 사진 액자 등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다. 알아요. 만약 그곳을 떠나야 한다면 엄마가 절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나는 엄마가 이해해 주실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애썼다. 내가 더 이상 엄마 뒤에 숨어만 있는 작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이고 이제 나는 가족이 있고 바른 책임이 있는 남자가 되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부드러운 눈빛을 생각할 때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지 제 피로를 피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민서의 압박은 점점 커진다. 그녀는 빨리 모든 것을 계획에 포함시키고 싶었다. 그녀는 집을 파는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단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할 뿐이다. 라고 거절하기 어렵게 하는 한마디로 끝난다. 나는 그녀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엄마는? 엄마에게 무엇이 최선일까요? 그 질문들이 내 마음속에 맴돌았지만 나는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조금씩 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의 방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기침 소리는 그저 평범한 소리가 아닙니다. 뭔가 무겁고 메마른 소리로 가슴 깊은 곳에 고통까지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머뭇머뭇 멈춰서서 막연한 불안을 느끼며 어머니 방에 문을 두드렸다. 엄마, 괜찮아요. 라며 목소리에 근심을 감추려 애쓰며 물었다. 어머니는 여느 때와 같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날 나는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그녀의 두 눈은 피로로 빛났고 내가 전에 본 적이 없는 약간 연약한 것 같다. 엄마는 괜찮아.
그냥 가려운 감기야. 그녀는 그 계절이 바뀌었는데 라고 말하며 안심하고 목도리를 부드럽게 당겼다. 너 일하러 가. 엄마 걱정하지 마. 아침밥 잘 챙겨 먹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듯이 조금 피곤하실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확신시켰다. 나는 엄마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병원에서 기다리는 많은 직업들을 서둘러 떠났다. 나는 저녁에 어머니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어머니가 평소처럼 평온한 얼굴로 책상 램프 아래 작은 수건을 수놓은 채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잠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어떤 것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나는 항상 그렇게 믿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더 자주 들렸다. 이따금 밤에 그녀의 방에서 나오는 기침 소리와 목을 죽이기 위해 물을 마시러 갈 때 어머니의 부드러운 발소리가 섞여 들렸다. 나는 할머니에게 여러 번 물었다. 엄마가 괜찮다고 확신하니? 내가 엄마를 병원에 데려다 줄까? 하지만 그녀는 매번 고개를 저으며 웃고 눈에 익숙한 인내심을 보였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늙으신 엄마야. 조금 아프신데 그럴 가치가 없어. 저는 엄마를 믿어요. 더 좋은 것은 엄마가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 엄마가 괜찮다고 믿게 내버려둔 것이다. 바쁜 일과 민서의 스트레스, 쌓인 책임으로 인해 이상 징후는 점점 더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저는 어머니가 수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항상 거기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가볍게 여겨왔던 증상인 위통은 점점 더 악화되는 지속적인 우울한 통증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고통을 숨기고 나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집 근처에 있는 작은 클리닉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어머니가 위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그 소식을 어떻게 접하셨는지 상상할 수 없어요. 혼자 공유할 사람도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나를 마주 볼 때마다 입가에 미소를 지으셨다. 그녀는 여전히 저녁을 준비하고 여전히 내 일에 대해 묻고 여전히 이전과 같은 부드러운 말로 나를 격려했다. 한 번은 밥을 먹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엄마를 쳐다봤다. 할머니는 거기에 앉아서 조용히 야채국 한 그릇을 갉아먹었지만 손은 가볍게 떨리고 눈은 멀어져서 마치 없던 두려움을 감추고 있는 것 같다. 묻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워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는 점점 더 말랐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 저는 너무 바빠서 엄마의 옷들이 더 넓어 보인다는 것도 모르고 계단을 올라갈 때보다 천천히 걸어간다는 것도 모르고 가끔은 창가에 멍하니 앉아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시선을 멀리 보내기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너무 늦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어느 날 아침 어머니 방에 들어가 보니 어머니가 의자에 기대어 앉아 계셨고 눈은 약간 감겼고 얼굴은 창백해서 어머니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저는 당황해서 할머니를 불렀고 처음으로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녀는 저를 쳐다보았고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뭔가 마지막을 보내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내가 진실을 알게 된 날이다. 어머니는 나에게 말하지 않고 나를 걱정하게 하지 않으신 그 악랄한 병을 조용히 참으셨다. 나는 엄마 옆에 주저앉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엄마는 연약하게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너 울지 마 라고 말했다. 엄마는 충분히 살았어요. 너만 잘 살면 난 만족해. 그 말은 수천 개의 바늘이 내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다. 나는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깨달았다. 저는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임들을 따라가는데 열중하고 있는 동안 어머니의 가장 큰 고통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회하고 싶을 때,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병이 점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평소처럼 조용히 모든 일을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엄마는 나와 민서를 위해 아침밥을 지어준 뒤 집 뒤에 작은 정원을 갖고 왔다. 그 정원은 엄마가 항상 사랑과 강인함을 상징한다고 말하는 꽃인 붉은 장미 덤보를 심는 어머니의 가장 큰 기쁨이다. 엄마가 굽시해거리며 꽃가지를 다듬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그것이 그녀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뿐 그녀가 인생의 마지막 매 순간을 즐기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눈치채지 못했어요. 피곤한 어머니의 흔적들, 점점 더 야위어가는 손, 더 느린 걸음, 그리고 늘 가던 기침 소리,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병원에서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무시당했습니다. 긴 교대 근무, 회의, 그리고 민서와의 결혼 생활에서 점점 더 많은 갈등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는 항상 어머니가 괜찮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불굴의 여성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저는 우연히 민서가 식탁을 치울 때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데려가면 어떨까요? 그곳에는 돌볼 사람이 충분해서 엄마가 더 편할 것이다. 게다가 이 집은 그녀가 오래 살기에 불편하다. 할머니한테만 잘 해드리고 싶어요. 민서의 말이 뜻밖의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다. 그 아이디어는 나에게 현실적인 배치일 뿐만 아니라 나를 양육하는 데 평생을 바친 사람에 대한 책임의 거부이기도 하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반박하는 대신 침묵했다. 피곤해서인지 민서와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아서인지. 나중에 계산해보자고 나는 대충 대답했고 이야기가 거기서 멈추기를 바랬다. 어머니가 들으셨는지 몰랐어요. 그녀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방문 뒤에 서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 저는 어머니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 대화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비난의 표시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냥함과 평화로움을 자주 비추던 그녀의 눈빛은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 듯 약간 우울해 보였다. 어머니는 계속 집안일을 하시고 정원을 가꾸시지만 매일 조금씩은 시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어머니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평생을 나를 위해 희생하고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내 삶을 바친 이 여성은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야 할 책임으로 여겨지고 있다. 비록 민서가 나쁜 뜻은 아니었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내가 그동안 침묵한 것이 어머니를 그 어느 때보다 외롭게 만들었던 것다. 어머니가 자신의 병을 서서히 숨기기로 결심하게 만든 순간들 중 하나였는지도 몰랐다. 엄마는 짐이 되고 싶지 않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마도 엄마는 이 집에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엄마가 가장 사랑받고 소중하게 느꼈어야 하는 집이다. 그 이야기는 여전히 나를 괴롭힌다. 그날의 나의 침묵, 그 시절의 나의 무심함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만회할 기회가 더 이상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가을 아침, 옅은 햇빛이 커튼을 뚫고 나와 쌀쌀한 공기 속에서 깨어나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 집은 여느 때보다 조용했다.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는 발자국 소리도 없었고 그녀의 방에서 익숙한 헛기침 소리도 없었다. 저는 엄마라고 불렀지만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내 심장은 갑자기 빠르게 뛰었고 막연한 불안감이 나를 감쌌다. 나는 황급히 거실로 내려갔다. 어머니가 자주 앉아서 옷을 수선하거나 수거를 자수하는 오래된 나무 탁자 위에 나는 어머니가 늘 쓰던 펜이 옆에 있는 깔끔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보았다. 종이를 집어들었을 때 내 손이 떨렸다. 그것은 어머니의 친숙한 글씨체이며 부드럽고 그녀 자신처럼 간결하다. 편지는 몇 줄로 간결했지만 한 글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찢는 것 같다다. 별표 엄마 아들 지훈이다. 나는 이 집이 더 이상 너와 내 가족의 삶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엄마는 집을 나에게 양도했다. 내가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군가를 원했기 때문이다. 제 덩새에 대해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엄마는 마지막 날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보내길 원한다. 엄마는 내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고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이 집을 소중히 여겨라. 왜냐하면 이곳은 부모님이 평생을 꿈꿔오셨던 곳이기 때문이다. 여기 벽 구석구석, 문마다 엄마와 아빠가 나에게 준 사랑이 담겨 있다. 지훈아, 사랑해. 잘 지내요, 별표. 나는 편지를 손에 들고 한 줄 한 줄의 글이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페이지를 적신다. 저는 어머니가 살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를 키우기 위해 모든 종류의 해조류를요. 집 구석구석은 마치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정원을 내다보던 의자, 차를 마시던 작은 탁자, 그리고 어머니가 매일 챙겨주신 장미꽃으로 가득 찬 정원이었죠. 아직 다 남아있지만 엄마는 그렇지 않아요. 그때 저는 어머니가 짐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희 바쁘고 무신경한 제가 진실을 직시할 용기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떠나기로 선택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녀의 마지막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지 않으셨고, 그녀가 평생 해오셨던 것처럼 저를 다시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는 책상에 앉았고, 편지는 손에 들고, 내 마음은 후회로 가득 찼다. 어머니의 모든 문장, 모든 단어가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고, 어머니의 마지막 날에 내가 충분히 신경 쓰지 않았고, 충분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나는 일과 결혼의 사소한 걱정들을 남겨두고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숨겼다. 어머니는 나에게 이 집을 물려주셨지만 나는 그 집이 재산이나 거주지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곳은 엄마와 아빠가 나를 향한 어머니의 조건 없는 추억과 사랑이 담긴 삶을 쌓아온 곳이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가 없는 집은 텅 빈 듯했고 가슴 아픈 기억과 침묵만 남았다. 나는 엄마가 어디에 갔는지, 인생의 마지막 날을 살 곳을 찾아갔는지 궁금하다. 당장 어머니를 찾아 달려가고 싶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머니가 더 이상의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멀리 떠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후회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 나는 오랫동안 거기에 앉아 있었고 부드러운 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 어머니의 판지를 감쌌다. 저는 어머니가 더 이상 이곳에 계시지 않더라도 제가 이 집을 소중히 여기고 제게 주신 교훈과 사랑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엄마가 편지에 보내준 대로 잘 살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사랑해 주신 할머니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2달 뒤인 어느 늦은 오후 춘천에 있는 낯선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다른 쪽 끝은 부드럽고 걱정스러운 목소리입니다. 지훈 씨 맞죠? 춘천의료원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우리 엄마, 할머니가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 단어들은 내 마음을 파고드는 칼날과 같다. 나는 더 이상 물어볼 시간이 없었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고 전화기가 거의 손에서 떨어졌다. 엄마는 나를 떠났고 이번에는 영원하다. 가슴 속에서 고통이 솟아올라 내 숨 한숨 한숨 막혔다. 왜 진작에 엄마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할머니를 붙잡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나는 어머니가 생애 마지막 날을 살았던 춘천으로 급히 길을 떠났다. 도착했을 때 나는 어머니가 좋아하셨을지도 모르는 조용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둘러싸인 상기슬게 자리 잡은 작은 집을 발견했다. 그 집은 낡은 기와와 하얗게 칠해진 벽으로 매우 소박하다. 그러나 나를 침묵시킨 것은 집 앞의 작은 정원이었다. 그곳에는 엄마가 사랑하는 장미꽃들이 하루의 마지막 햇살 아래 붉게 피어나고 있었다. 나는 그 집에 들어서서 마음이 아플 정도로 적막함을 느꼈다. 테이블에는 어머니가 여전히 수놓은 손수건이 있고 찻잔에는 찌꺼기가 남아있어 마치 어머니가 방금 어디론가 떠나 금방 돌아올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어머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아요. 산들바람에 장미 덤불이 흔들리고 있는 정원으로 나왔다.
어머니의 손처럼 부드러운 꽃잎을 손으로 만지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엄마가 아직 여기 있는 것 같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고요한 공기와 꽃 하나하나에서 나는 그녀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각 꽃잎은 어머니의 메시지, 부드러운 작별 인사와 같다. 장미는 사랑과 간이함을 상징한다고 말했던 엄마를 기억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머니의 사랑이 여전히 모든 나뭇가지, 모든 꽃잎, 그리고 이곳의 평화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저는 정원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산과 숲의 순결을 느끼며 어머니가 이 근처에 서서 저를 보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나는 엄마와 함께 있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엄마가 남겨주신 모든 것을 잘 살고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비록 내가 그럴 자격이 없지만. 장미는 어머니의 답례처럼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다. 그 순간 어머니의 사랑이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 마음, 모든 기억, 그리고 어머니가 정성껏 심으신 모든 장미꽃 속에, 그리고 여기 항상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인천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서가 우리 현대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낡은 집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깃다. 그것은 단순히 살 곳이 아니라 어머니의 유산의 일부이며 그것은 그녀가 평생 동안 나에게 준 사랑과 희생의 생생한 증거이다. 모든 벽, 모든 문, 모든 벽돌 바닥에 긁힌 상처는 어머니가 기르고 견디고 사랑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과 같다. 나는 어머니가 붉은 장미꽃을 심었던 집 뒤에 작은 정원을 간직했다. 그들이 꽃이 피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엄마가 여전히 여기 있는 것 같고 부드럽게 나를 돌보고 조용히 나를 지켜보고 있다. 저는 오후에 종종 정원에 앉아 바람과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자연의 모든 순결에서 어머니의 존재를 느끼곤 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 나는 가족이 책임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배웠다. 바쁜 생활 속에서 나는 그것을 잊은 적이 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성공을 거두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게 가르쳐 주셨죠. 가장 중요한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 진정한 배려, 가장 필요할 때 함께 하는 것이라고요. 어머니, 비록 더 이상 저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제 마음속에 사십니다. 그녀는 기억 속에, 그녀가 가르친 교훈 속에, 그리고 제가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저를 사랑하고 희생하는데 평생을 바친 어머니를 위해 그 일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집은 저에게 단지 장소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어머니의 사랑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집입니다. 이곳에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보호받고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먼 곳에서부터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계셨고 부드럽고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미소를 지으셨습니다.